우리의 몸은 자가 면역 기능이라는 것이 있고 자기 보호 기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늘 스스로의 문제점을 체크하고 스스로 치료하는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일 때는 도와달라고 외부로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를 우리는 전조증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과연 우리 몸 스스로가 너무도 감당하기 힘들 때 외부로 표현하는 방법, 또 그때 나타나는 현상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의 항문은 유비무환의 항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특히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증상이 생기고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 이게 왜 생겼지 하고 이렇게 무심코 지나쳤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 많다고 하는데요. 이것에 관한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목 뒤에 이렇게 튼살이 생기던가 주름이 생겼다면, 이렇게 튼살이 생기던가 이렇게 주름이 생겼다면 당장 병원에 가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는 무게만 3kg이 넘고요. 이 무게는 뇌보다 2배가 더 무겁다고 하네요. 또 피부를 활짝 펼치면 18제곱미터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단순한 표면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피부는 체온 조절, 감염 억제 등 인체의 균형을 잡아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또한 피부 상태는 특정 질환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안면 홍조와 여드름으로 고생했던 한 여성의 경우 어느 날 기절을 하고 나서야 본인에게 자가면역 질환인 루푸스병이 있음을 알게 됐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큰 거울 쪽에 가셔서 몸을 돌려 목 뒷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이 목 뒷부분을요. 거울이 없으시면 옆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시겠네요. 혹시 이렇게 여러 겹으로 튼살이 있지 않은가요? 큰 주름이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지 관찰 한번 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당뇨병과 같은 성인병에 걸렸을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 뒤에 검은 튼살이 생기는 증상을 흑색 가시 세포증이라고 하는데요. 의학 전문 매체인 보덤 테라피에서는 흑색 가시 세포증이 당뇨병의 초기 증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흑색 가시 세포증은 과색소 침착과 벨벳 모양의 두꺼워진 판이 신체 일부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도 합니다. 이 현상은 주로 이렇게 목 뒤나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과 같이 피부가 접히는 부분에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흑색 가시 세포증이 몸 곳곳에서 발견된다면 당뇨병이나 각종 성인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이 징후는 비만에 의한 합병증이 많을수록 발생 빈도가 높아지게 되며 특히 성인형 당뇨병인 제2형 당뇨형 환자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튼살이나 주름은 당뇨병 이외에도 여성들이 자주 걸리는 쿠싱 증후군의 징후일 수도 있으며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물을 장기간 투여하거나 도포한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곳에 이렇게 주름이나 튼살이 있다면 단순히 체중 증가로 생기는 것보다 병으로 인한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하니 병원에 반드시 찾아가 보셔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목소리의 변화입니다. 목소리는 건강 변화를 체크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이 목소리로 단순한 감기나 후두염부터 각종 암의 전조 증상까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전에 한의학의 청음이론에서 말씀드렸죠. 만약 여러분의 목소리가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면 반드시 목소리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 성대는 목의 좌우 양쪽에 위치해 말을 할 때 양측의 성대가 서로 밀착하며 진동을 하며 소리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대 진동을 조절하는 후두신경은 뇌에서 시작해 후두, 갑상선, 식도, 폐 등 가슴 주요 부위를 길게 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주행 경로에 있는 갑상선, 식도, 폐 등에 암이 생길 경우 후두신경에 전이되기가 쉬워서 성대 마비가 오고 목소리가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증상은 갑자기 바람이 빠지는 듯한 쉰 목소리가 나면서
살에 걸림이 심해진다고 하네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노화로 인해서 주름살도 생기고 흰머리도 생기듯이 그죠? 이 목소리도 세월의 흐름을 거슬 수 없는 것 사실입니다. 이렇게 노화된 노인성 후두는 성대의 근육이 위축되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면서 주름이 생겨서 쉬고 거친 목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목소리가 서서히 약해지면서 쉰 목소리가 나오게 되며 단순한 목소리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시간 방치하게 되면 대화나 식사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고도 합니다. 성대가 완전히 닫히지 못해서 요 음식물이 폐로 유입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이 폐렴이나 폐기능 저하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목소리는 성대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성대와 관련된 기관들과 함께 작용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목소리의 변화는 단순한 성대 질환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이 나타났다는 증거일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여 우리의 목소리 변화가 2주 이상 지속됐다면 또 이러한 경우가 갑자기 생긴 것이라면 이비인후과에서 반드시 검진을 받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시력 저하입니다. 백내장이라는 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시력 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나이를 먹은 사람들에게는 보통 나타나는 것이라 이러한 증상을 단순히 노안이라고 생각하기 쉽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0년 주요 수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 중 하나가 백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정상적인 눈은 빛이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돼서 망막에 상이 맺히게 되고 이것을 통해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수정체가 혼탁해지면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고 이러한 증상에 의해 백내장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백내장은 가장 흔한 노인성 질환으로 60대에서 70%, 70대에서 80%, 80세 이상이 되면 90% 이상이 이렇게 시력 저하로 인한 백내장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 증상은 이렇게 눈이 침침하고 눈이 피곤하고요. 시력 저하와 함께 눈부심, 밤에는 시야가 또렷하지만 오히려 대낮에 시야가 흐려지고 집중이 되지 않는 주맹 현상이 생기고 또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증상, 이런 것들이 생긴다라고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무심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증상, 이것이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건강은 누구도 자신해서는 안 되고 늘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동의보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건강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닐까요? 건강하지 않은 여러분, 절대 운을 누릴 수 없습니다. 늘 건강 챙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모든 복을 다 얻어서 행복과 사랑이 늘 가득하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